자, 사회문제 탐구 1차 시 사회문제의 의미와 특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차 시에 해당하는 성취 기준은 사회문제의 의미와 특징을 이해하고 사회문제를 바라보는 서로 다른 관점을 비교한다인데요. 이 중에서 1차 시에서 사회문제의 의미와 특징을 이해하는 것만 하고요. 2차 시에서 사회문제를 바라보는 서로 다른 관점을 비교하는 것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탐구활동 1번 사회문제의 의미인데요. 사회문제는 사회 또는 사회에 존재하고 있는 집단이나 제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걸 말할까요?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걸 말할까요? 사회 문제라고 했잖아요. 사회 문제라고 했으니까 이거는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상태를 말하겠죠. 그리고 사회 문제라고 했으니까 이 사회 문제의 발생 원인은 자연에 있을까요? 사회에 있을까요? 그렇죠. 사회에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사회 문제는 사회의 구성원 대다수가 문제라고 여기는 현상을 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네 번째 거를 굉장히 많이 헷갈려 하시는데 사회 문제는 사회 현상 중에서 인간의 노력으로 해결 가능한 것을 말합니다. 해결이 가능해야지 사회 문제가 이제 해결돼야지 더 사회가 살기가 좋아지잖아요. 해결 불가능하다면 사회 문제는 계속 누적될 것이고 우리 사회는 발전하지 못하겠죠. 그래서 사회 문제는 인간의 노력으로 해결 가능한 것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사회 문제는 시대와 장소, 사회 발전 단계에 따라서 사회마다 다르게 인식됩니다. 선생님이 여기에 지금 자를 2번 적었는데 이건 여러분이 좀 삭제를 좀 해주세요. 학습지를 만들다 보니까 오타가 생겼습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사회 문제의 의미에 대해서 5가지를 정리를 해봤어요. 사회 문제는 사회 또는 사회에 존재하고 있는 집단이나 제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상태를 말하고 사회 문제 발생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요? 사회에 있어요. 그리고 사회 문제는 사회 구성원 대다수가 문제라고 여기는 현상이고 사회 문제는 사회 현상 중 인간의 노력으로 해결 가능한 것을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사회 문제는 시대와 장소, 사회 발전에 따라서 사회마다 다르게 인식됩니다. 자, 그러면 이걸 구체적으로 사례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자고요. 자, 질문 1번. 1에서 5번에 나타난 상황의 문제는 무엇인가요? 했는데요. 선생님이 이거 중학교 사회에서 지금 가지고 온 내용이거든요. 동그라미 1번부터 한번 볼까요? 구인 게시판이 나와 있고요. 사람을 안 뽑는다고 했어요. 그러면 이거는 우리 사회에서 어떤 문제를 말하는 걸까요? 사람을 안 뽑는 거니까. 그렇죠. 이거는 일자리 부족, 실업 문제를 나타내는 거라고 할 수 있겠죠. 일자리 부족, 실업 문제. 그 다음 동그라미 2번을 한번 볼까요? 땡땡 초등학교가 폐교가 됐어요. 학생 수가 줄어가지고 학교가 문을 닫는다고 하네요. 자, 이거는 어떤 문제와 관련이 있나요? 학생 수가 준다고 했으니까 일단 저출산 문제를 들 수 있을 것 같고요. 저출산 문제. 더 나아가서는 대도시는 특히 최근에 생기는 신도시들은 학교가 오히려 부족해서 학교를 더 지어달라고 하거든요. 사람이 없는 지역이 지금 학교가 줄어들겠죠. 그쵸? 그래서 이거는 사람들이 전부 다 인구를 이제 농촌 같은 곳을 떠나서 도시로 오는 그런 도시화 현상하고도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농촌을 떠나서 도시로 향하는 것을 이촌향도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농촌을 떠나서 도시로 향한다. 이촌향도. 그러다 보니까 농촌 인구가 유출되는 그런 현상하고도 관련이 있겠죠. 그 다음 동그라미 3번. 어떤 험담을 해볼까? 이러면서 컴퓨터 앞에 지금 학생이 앉아 있어요. 자, 이거는 뭐랑 관련이 있는 거예요? 컴퓨터로 지금 남의 험담을 한다는데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보통 악플이라고 이야기하는 악성 댓글을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보통 이거를 악플이라고 많이 이야기를 하잖아요.
악성 댓글. 아이고. 그 다음에 이거는 큰 범주로 보면 이 악성 댓글은 어디에 해당하냐면 사이버 범죄, 사이버 폭력에 해당한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사이버 범죄, 사이버 폭력. 자, 그럼 4번을 한번 볼까요? 지금 공기가 너무 탁하네 하면서 사람들이 마스크를 쓰고 있잖아요. 이거는 대기오염이라는 환경 문제와 관련된 건데요. 보통 지금 우리 사회 대기오염이 배기가스 이런 것 때문에 발생하기도 하지만 최근에는 중국에서 불어오는 황사나 그 다음에 미세먼지와 관련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 다음 5번 2020년 제10호 태풍 하이선이 부산에 상륙했던 그때 이제 사진을 찍은 걸 선생님이 실어놨는데요. 태풍은 지금 어디에 속하냐면 자연재해에 속하죠. 그래서 이렇게 1번부터 5번까지 상황에 나타난 문제를 한번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자, 그럼 질문 2번이요. 1번부터 5번 중에서 사회 문제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고르고 그 이유를 쓰라고 했잖아요. 1번부터 5번까지 해서 사회 문제에 해당하지 않는 거는 몇 번일까요? 그렇죠. 5번 태풍입니다. 태풍. 그럼 태풍이 사회 문제에 해당하지 않는 이유는 뭘까요? 우리 아까 사회 문제의 의미를 5가지를 살펴봤었잖아요. 그 5가지의 내용 중에서 연관 지어가지고 태풍이 사회 문제에 해당하지 않는 이유를 한번 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거를 활용해 볼까요? 그렇죠. 여기 보면 태풍의 발생 원인과 그 다음 태풍의 해결 가능성 요거를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죠? 자, 요거를 활용해 가지고 우리가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자, 태풍은 사회 문제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 이유는 태풍은 자연재해잖아요. 자연재해이기 때문에 발생 원인이 어디 있다고요? 자연에 있고 발생 원인이 자연에 있고 해결이 가능한가요? 해결이 불가능한가요? 그렇죠. 인간의 노력으로 해결이 불가능하죠. 만약에 인간의 노력으로 해결이 가능하다고 한다면 우리가 태풍이 올 때마다 그렇게 수많은 피해가 나타나지 않겠죠. 자연재해는 인간의 노력으로 해결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늘 인간은 자연에 대한 경외심, 두려움을 가지고 있고 자연재해가 발생했을 때 큰 피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대비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만약에 인간의 노력으로 해결이 가능하다면 우리 이번에 태풍으로 정말 침수 피해도 많이 입고 인명 피해도 많이 났었는데 그거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을 거잖아요. 그런데 태풍은 해결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우리가 늘 인명피해가 나지 않도록 재산피해가 나지 않도록 조심하는 자세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질문 2번의 답은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탐구활동 1번에서는요. 사회문제 의미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탐구활동 2번에서는 사회문제의 특징 3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선생님이 여기에 대한민국의 자살률과 대한민국의 출산율이라고 하는 통계 자료를 지금 가지고 왔거든요. 자, 이렇게 사회 문제는 객관적 수치로 표시되는 현상이나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통계 자료로 표현될 수 있는 이런 거를 뭐라고 하냐면요. 바로 객관성이라고 합니다. 사회 문제는 객관적 수치는 다른 말로 숫자라고 표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객관적 수치로 표시되는 현상이나 조건, 객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자살률 보면 정말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자살률이 지금 굉장히 높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렇죠?
2012년부터 17년까지 조금 떨어지긴 했는데 최근에 이렇게 자살률이 또다시 심각한 사회 문제로 나타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출산율 보시면 출산율이 점점점 낮아져서 지금은 가임 여성 1명당 아기를 평균 1명도 낳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그쵸? 그래서 가임 여성이라는 말은 임신이 가능한 여성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의 출산율이 굉장히 낮은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이거는 갑자기 성교육이긴 한데요. 여기 보면 가임 기간이 지금 15세에서 49세라고 되어 있잖아요. 여기서 남성과 여성의 어떤 생물학적 차이를 우리가 좀 알아야 되는데, 여성은 태어날 때 평생 이제 자기가 몸에 지닌 남모세포를 가지고 태어난대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자기 몸에 800개의 난자가 있으면 이제 그게 계속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800개가 이제 그 15세에서 49세 이렇게 되면은 배란이라는 걸 하게 되는데, 그때 이제 조금씩 나오기 시작해가지고 이제 49세를 보통 이렇게 잡는 이유는 뭐냐면 더 이상 배란을 하지 않는 거죠. 이렇게 배란을 해서 이제 그 난자가 정자를 만나지 못하면 이제 그게 생리로 이제 나타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49세 이후가 되면은 이제 폐경이라 그래서 생리를 하지 않게 돼요. 그러니까 여성은 이제 15세부터 49세 요 사이에 이제 건강한 난자를 만들어낼 수 있고 이때 임신이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남성 같은 경우에는 평생 동안 정자세포를 새로 이제 계속 만들어낸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요즘에 출산율이 낮은 이유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제 그 결혼이 점점점 늦어지잖아요. 결혼이 늦어지다 보니까 출산이 늦어지고 이제 출산이 늦어지다 보니까 이제 나이가 이제 많이 든 상태에서 임신을 이제 시도하게 되는 여성들이 많다 보니까 이제 그 임신이 너무 어렵고, 그래서 요즘에는 난임 부부들도 굉장히 많다고 해요. 임신이 힘든 부부들. 그래서 정부 정책적으로 더 이상 이런 난임을 이제 뭐 쉬쉬하는 분위기가 아니라 그런 이제 난임 부부들이 지원할 수 있는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만들어내고 있어요. 아무래도 지금 출산율이 많이 낮아지다 보니까 인구가 없으면 그만큼 나라의 어떤 경제적인 발전하고도 연관이 있고, 그 다음에 나라의 어떤 존재 이유하고도 관련이 있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을 정책적으로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어떤 제도들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 사회문제 탐구에서 나중에 저출산 고령화 문제 여기에서도 조금 다뤄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갑자기 분위기 성교육, 그래서 요거 하면서 성경 얘기도 조금 했습니다. 자, 그 다음 사회문제에 대해서 사회문제 특징으로 넘어갈게요. 사회문제는 시대, 지역, 상황에 따라서 사회문제를 규정하는 기준이 달라진대요. 자, 이런 거를 뭐라고 하냐면요. 사회문제의 상대성이라고 합니다. 시대, 지역, 상황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했는데요. 특히 지금 선생님 지금 사례로 이렇게 든 거는 지역에 따른 상대성에 대한 예시를 지금 가지고 왔거든요. 2월 1일은 세계 히잡의 날이래요. 지금 선생님이 히잡을 이렇게 두른 여성의 사진을 지금 실어놨는데요. 이런 식으로 이슬람 국가 중에는 이제 여성의 히잡 착용을 의무화하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원래 히잡의 뜻이 뭐냐면요. 여기 밑에도 적어놨는데 아랍어로 가리다라는 뜻을 가진 가리다라는 뜻에서 이제 그 히잡의 기원이 있다고 합니다. 그럼 왜 가리냐? 이제 그 이슬람 국가들은 그 뜨거운 태양과 이제 건조 기후가 많다 보니까 뜨거운 태양과 모래바람을 막기 위해서 이렇게 처음에 히잡을 썼다고 하거든요. 하지만 이슬람 경전 쿠란에서 남성을 유혹하지 않기 위해 여성은 아름다운 곳을 드러내지 않아야 한다라고 언급하면서 무슬림 여성들의 히잡 착용이 의무가 됐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문구요. 남성을 유혹하지 않기 위해 여성은 아름다운 곳을 드러내지 않아야 한다.
지금 이 문장이 조금 불편함이 느껴지지 않으신가요? 이 문장이 불편함이 느껴지지 않다면 여러분은 조금 뭐라 해야 될까? 여성 문제에 대한 감수성이 조금 낮다고도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서 이 문장에서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요. 이 유혹이라고 하는 단어거든요. 유혹이라고 하는 건 여성만 남성을 유혹하는 건 아니잖아요. 남성도 여성을 유혹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여성의 어떤 전유물처럼 표현하면서 여성을 어떤 뭐라고 해야 되지? 남성 중심 시각에서 바라본다고 할까? 그런 것들이 느껴지잖아요. 그래서 이제 과거에는 그런 것들이 별로 이렇게 사람들이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았지만 요즘에는 여성의 인권에 대한 것들이 사회 이슈가 되면서 이런 여성의 히잡 착용에 대한 어떤 사람들의 문제의식이 높아지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요즘에는 이것이 그 57개 이슬람 국가 중에서 이란과 사우디아라비아만 의무화하고 있지 다른 이슬람 국가에서는 여성의 어떤 선택으로 이렇게 하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어쨌든 이런 것들을 사례로 해가지고 사회 문제가 시대, 지역, 상황에 따라서 규정하는 기준이 달라진다는 사회 문제의 상대성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 사회 문제는요. 과거에는 사회 문제로 간주되지 않았던 것이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사회 문제로 부각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런 거를 뭐라고 하냐면 역사성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요거는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지금 사회 문제가 바뀐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신문 기사에서 이렇게 사례를 가지고 왔는데 지금 보면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우리 사회 관심 키워드는 계속 동일했어요. 바뀌지 않았거든요. 1위는 교육이었고 2위는 결혼이었고 3위는 교통이었어요. 그런데 이 1, 2, 3이라고 하는 사회 키워드 순위보다 우리가 조금 더 주목해야 할 것은 바로 이 미세먼지입니다. 미세먼지. 미세먼지는 2013년에는 19위였단 말이죠. 그런데 이것이 해가 갈수록 점점점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더니 2017년에는 6위로까지 올라오게 됐잖아요. 이런 것을 봤을 때 이 미세먼지라고 하는 것이 환경 문제를 넘어선 우리 사회의 가장 큰 사회 문제의 이슈가 됐다는 걸 의미하거든요. 실제로 선생님은 미세먼지 때문에 밖에 외출을 못한다? 어렸을 때는 그런 거를 전혀 느끼지 못했어요. 그런데 지금 최근에 우리 미세먼지 때문에 바깥 활동 같은 것도 제한되고 미세먼지 경보 같은 것도 발효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 걸 봤을 때 사회 문제는 과거에는 사회 문제가 아니었지만 시대 흐름에 따라서 현재의 사회 문제가 될 수 있는 역사성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사회 문제의 특징, 객관성, 상대성, 역사성에 대해서 살펴보았고요. 선생님 학습지에 더 추가한 거는 이제 여러분이 사회 문제 탐구라고 하니까 조금 사회 문제에 대해서 어려움을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아가지고 요즘에 유행하는 밸런스 게임이 있어요. 둘 중에 하나 선택하는 거 있잖아요. 선생님이 유튜브 자료를 이제 검색하다가 사회적 문제에 대한 고민들을 가지고 밸런스 게임을 하는 그런 것을 지금 가지고 왔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거 한번 보시고 이 질문에 대한 여러분들의 선호도에 따라서 체크를 한번 해보신 다음에 질문 3번에 보시면 교육 문제와 빈곤 문제 중에서 어떤 것이 더 해결이 시급하다고 생각하는지 선택하고 그 이유를 적으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질문 4번에서는 요즘 자신이 관심 있거나 또는 가장 문제라고 생각하는 사회 문제가 뭔지 이유를 덧붙여서 서술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유튜브에 들어가시면요. 당신의 선택은 사회적 문제에 대한 고민들이라고 치면 이거와 관련한 영상도 나오니까 영상도 한번 살펴보시고요. 여기 이 질문에 대한 답도 구체적으로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해서요. 사회 문제의 의미와 특징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사회 문제를 바라보는 서로 다른 관점을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